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우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2026년은 상과하저에 맞춰서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게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이 증시 이슈와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하는 주식시장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와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커뮤니티방 입장하셔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안도감에 최근 시장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 시장엔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다는 게 투자자들의 스트레스로 느껴지실 텐데요. 시장의 시선은 이제 실적을 향하면서 반도체 대형주에 수급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돌아온 조방원, 급격하게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 조선과 방산주들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의 수급은 반도체 주도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하는 조선과 방산주로 분산될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유럽 중앙은행에 이어 일본 BOJ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긴축 기조에 돌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지난 4개월간 전쟁이 초래한 이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전방위적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선 겁니다. 오늘의 교육으로는 주식의 FOMC를 통해서 알아보는 기준금리와 금리에 따른 증시 영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 중요 이슈부터 교육까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되게 바빠 보여요. 오늘 네. 녹화일 화요일인데 증시 이제 또 보유 종목 급등하고 있다 보니 대응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럼 지금 오늘 시장은 약간 이제 오랜만에 이 정도 원래 시장은 한 이 정도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제가 녹화하고 있는 게 6월 17일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6월 22일 날인가 21일 날 보실 건데 이거를 원래 지금 코스피가 0.45% 상승, 코스닥은 1.28% 상승. 원래 이 정도 움직여야 돼요. 이 정도가 다 이제 요 정도 움직이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뭐 그냥 5% 6%씩 움직이니까 사이드카 안 걸리면 그날 좀 이상한 날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네. 원래 이 정도 움직이게 맞는데 오늘 이 정도 움직이니까 축복이 생겼죠.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막 자금이 많이 안 몰리다 보니까 이 자금이 이제 다른 쪽으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합니다. 제약바이오 상당히 강한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보면 이렇게 매지가이 같은 거 오른쪽 하단에 나와요. 네,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데 거기 딱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지가이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제 제약바이오 공략했어요. 네. 어제 공략했습니다. 어제 공략해가지고 오늘 또 제약바이오 다 급등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저 보면 저한테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많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뭐라 하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좀 버릇 좀 고치려고 많이 뭐라 하는 편인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번에 또 안 좋은 구간을 잘 견뎌서 지수 하락 구간 잘 견디고 전쟁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 소외를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서운했지만 네. 계좌는 빨간색이다. 너무 좋다. 예. 채찍의 보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계속 지수 대폭락 곧 조만간 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느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뒤에 시장에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뭐 대폭락은 여러분들 대폭락이 온다 그래서 미리 빠질 필요는 없고요. 상황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코스닥이 오늘 조금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 다시 반등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 1000포인트 다시 돌파했는데 일단 1050포인트 여기를 일단 뚫고 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고 최근에 코스닥 승강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 코스닥 쪽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 종목들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최근에 이제 계속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을 계속 끌고 갔는데 오늘 이제 6월 17일 날은 이제 지금 현재 방송 찍는 6월 17일 날은 코스닥 소부장들은 이제 좀 잠잠하고 네, 쉬어갑니다. 반대로 제약바이오랑 이쪽 이제 2차 전지 조금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현재 약간 순환매에 돌아가고 있는
약간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캐치하셔가지고 이쪽 종목들 또 아직 안 올라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방산주가 최근에 힘을 냈어요. 힘을 냈고 오늘까지도 힘을 내고 있는데 방산주도 또 약간 좀 이제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방산주가 전쟁이 끝나는데 그럼 방산주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나요? 전쟁이 끝나도 방산은 수주가 이제 그 뒤에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다음 김정관 산자부 장관님께서 지금 현재 UAE 가 계시잖아요. UAE 가 계시는데 UAE 아랍에미리트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 방산 그다음에 뭐 협력 뭐 이런 거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한 약간 기대감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대비 투자 관련해서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이 이제 다시 조금 부각받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 가잖아요. 다음 주가 뭐 어차피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 다시 또 반도체로 쏠릴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잘 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주도주 시장은 계속될지 아니면 대미투자 특별법 또 방산주 수주로 방산주와 조선주로 분산될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히 투자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김정철 본부장님의 수익률 리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또 커뮤니티 방 내에서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진입을 하셨어요. 네. 저도 함께 매수를 하셨나요?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사람들이 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코덱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 횡보할 때나 급등 나갈 때 그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바로 수익률 그냥 날아갑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언제 공략이냐면 우리가 지금 대폭락 나오는 이날 거의 채바닥이에요. 저희 채바닥에서 잡았어요. 저희 채바닥에 잡았고 제가 채바닥에 잡은 다음에 여기서 한번 추가하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 했는데 오늘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31,400원인데 이제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거래량이 제일 풍부하니까 요걸 했고요. 우리 거래량 풍부하니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좀 이따 이제 매지가이 같은 거 또 나오는데 그거 계속 쳐다보면 여러분 눈으로 쳐다보면 빠져들고요. 예, 스마트폰 카메라 눌러서 보셔야 돼요. 스캔하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이거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 공략하고 나서 제가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단종목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요거 왔다 갔다를 하게 되면 이게 음해복리 효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요 흐름을 타는 거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때 공략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마이크로 실적 발표까지만 본다. 이게 너무 오래 끌고 가시면 이것도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비용이 계속 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중에 우리가 굳이 또 코덱스 했던 이유는 물량이 제일 많고 물량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매지가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원수가 정말 많아요. 인원수가 정말 많아서 저희가 요즘에 종목을 웬만한 거 시가총액 1조 원 이하를 매수하잖아요. 호가가 올라갑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인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억지로 뭐 제 유동성 큰 거 위주로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익률이 한 40% 됩니다. 40%. 예. 45%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곧 이제 50% 곧 갈 건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거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수익률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나머지 수익률 리뷰 보시면은 여기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밀려가지고 수익률을 거의 반 까먹었거든요 제가 한 450% 수익률까지 갔다가 이게 230%까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엄청난 원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왔죠?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올라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안 믿는 거지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무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 빨리 비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나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순방 갔잖아요. 유럽 순방 가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지금 현재 나토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거였냐면 그 비밀 정보 교류 협정을 맺기로 했어요. 비밀 정보 교류 협정은 뭐냐면 나토는요. 유럽 나토 국가들은 자기네 유럽 나토 국가가 아니면 부품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만들 때 자국에서 만든 나토 부품, 유럽 부품을 50% 이상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비밀 유지 협정 먼저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그건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협정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방산주 수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뉴스가 이미 며칠 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며칠 나왔으면 뭘 파악했어야 돼요? 아, 그럼 방산주 파악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 들어오니까. 오른쪽 하단에 그 매직아이로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꺼내서 내 눈을 바라봐 이거 하지 말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딱 갖다 댔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이미 지난 주말에 다 올려드렸고 지난주도 올려드렸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좀 같이 하셨으면은 방산주 이거 말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다 공략 중이거든요. 지금 다 공략 중인데 지금 다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볼겠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업 201% 수익 실현하고 이거 재공략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재공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나요? 했어요. 예. 했고 지금 수익 중입니다. 이것도. 예. 현재 수익 중이고 제가 현재 재공략 한 상태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얼마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갖고 오기 민망해가지고 저희는 여기 수익률 얘기할 때 못해도 50% 이상 아니면 안 갖고 옵니다. 잘. 안 갖고 오고요.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여기 안 넣었잖아요. 아직 50%가 안 됐어요. 안 돼서 안 넣는 거고요. 자, 그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412%예요. 수익률 412% 현재 달성한 상태고요. 제가 삼성전자가 노사 파업 관련해서 문제 생기고 나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올라올 거다 해서 얘기 드렸고 그다음 삼성전자 사이클이 한번 끝나니까 이 다음에 SK하이닉스다. 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가장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유사성이 가장 높고 하는 일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ADR 상장 이슈가 있다. 아직 남아 있다. 기가 막히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슈가 나왔죠. 또 바로 나왔어요. 심지어 7월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그 H경제 방송에서 좀 어제 오바좀 했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무슨 100조 원 주주 환원 정책 하겠다고 했는데 SK하이닉스 바로 부인했죠. 그 H경제방송 좀 오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오바 너무 많이 해요. 거기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보고 어제 막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어제 샀을 거란 말이에요. 왕창. 그러니까 그러니까 풍문 가지고 기사 쓰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레 땡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풍문 가지고 쓰지 말자. 좀 진정해라. 진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싶고요. 또 거기서 또 방송 보면 또 저한테 뭐라 할 거라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코리아 서킷 수익 100% 났었고 자 미래에셋증권 다 좋은데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안 올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 이거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한 20명을 혼냈어요. 네, 봤습니다. 네. 보셨나요? 네. 아니 호되게 미래에셋증권이 신주 공모주를 스페이스X 신주 공모주를 골드만삭스한테 받아서 공모 청약을 실시했는데 그걸 실시했는데 골드만삭스가 그걸 안 줬어요. 우리나라에. 미래에셋증권이 안 줬거든요. 안 준 이유는 뭐냐면 안 줄 수도 있다고 명시해놨어요. 걔네가.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그 스페이스X 신주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공모 청약 들어간 사람 못 줬어요. 그거하고 미래에셋증권이 원래 1.5억 달러 투자한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1.5억 달러 투자한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미래에셋증권이 단지 신주 또 받아가지고 공모청약에서 신주 받아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골드만삭스가 안 주고 못한 것 뿐이에요. 이 미래에셋증권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대로 1.5억 달러 처음에 했던 미래스페이스에 투자했던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주말에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1.5억 투자한 게 1.5억 달러 투자한 게 1.5억 달러 투자한 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이 없으세요? 아니 그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그래가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한 20명을 그냥 아주 그냥 혼을 그냥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월요일 날 주가 올랐잖아요 다시. 아 뭘 떨어지긴 아니 제가 미래에셋증권 지인이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지인이 있는데 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네 그 명시했니? 그래서 그냥 그러더라고요. 명시했지 조그맣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니 명시했으면 됐지 뭐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왜냐하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상장 주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장 주관사가 다 통제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상장 주관사도 있지만 주관사 말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주관사들이 각자 미리 배정받고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장 메인 주관사들만 물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X 주가 어떻게 했어요? 올랐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 가치는 더 올랐겠죠? 제가 이미 14조 원 돌파했어요. 이미 지분 가치만 해도 벌써 14조 원이에요. 스페이스X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미래에셋증권 2분기 실적 발표하면 자, 이 미래에셋증권 2분기 실적 발표 아마 7월 달에 할 건데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네. 증권사인데 그러면 잘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저 같으면 그냥 이미 우리가 수익 113% 나긴 했지만 2배 더 갈 것 같아 저는. 그래도 그래야 정상인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 대덕전자 106% 수익 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반도체 소부장 진짜 답답해요.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자 처음에 지금 쇼티지 뭐가 쇼티지예요? 기판 리드 프레임이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판 관련주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 다음이 뭐가 쇼티지예요? 아직은 쇼티지가 안 나오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엔비디아 네. 제수당이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가면서 네. 뭐라 그랬어요? I love 코리아. 근데 너네 너무 느려. 너네 빨리. 공장이 너무 느려. 공장 좀 네. 빨리빨리 좀 만들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빨리빨리 만들어 하니까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뭔 얘기 나와요? 광주의 반도체 공장 얘기 나오잖아요 벌써. 네. 그러니까 속도 내겠다는 거야. 이거 속도 내겠다는 건데 지금 레미콘 노조가 지금 파업 얘기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공장을 처음에 들어가면 뭐부터 장비사 뭐 전공정 장비가 먼저 가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원익 IPS, PSK 폭등하는 겁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폭등하고 오늘만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뭐가 할까요? 후공정. 그러니까 후공정 하나마이크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뭐가 할까요? 그럼 공장 돌리면 뭐가 가요? 소재가 가잖아요. 이걸 이렇게 쉬운 거 이거 못하나? 네, 그냥 이거 옮겨타기만 해도요. 그냥 수익 그냥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판 관련주 우리 다 대덕전자랑 해가지고 기판 관련주로 수익 어마어마해. 코리아 서키트도 기판이에요, 기판. 여기도 기판이란 말이에요. 코리아 서키트도 기판 108%. 자, 대덕전자 106% 이렇게 수익 났죠. 우리는 그다음 뭐 공략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전공정 다 깔아놨어요, 종목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공정 코미코 122%. 120% 수익 내. 근데 이것도 웃겨요. 이것도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네. 그 무상증자를 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매직아이 들어오신 분들한테 미리 설명했어요. 자, 무상증자라는 건 회사가 자본금을 넣어서 주식을 늘려주는 건데 얘가 1대1 무상증자예요. 그러면 한 주 있으면 한 주가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 1대1이기 때문에 권리락 하는 날 주가가 반토막이 날 거다.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고 해서 그게 손실 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이미 얘기를 드렸는데 이날 권리락 하는 날 주가 반토막 나니까 사람들이 다 손실이라고. 야 이거 손실이 어떻게 해요? 손실이에요. 왜 손실이죠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6월 15일 날 주식이 들어온다. 그거 들어온다 다시. 그거를 다 얘기했는데도 저를 못 믿고 6월 10 주말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다들. 본부장 이거 진짜 주식 들어오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코미코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우리가 매도를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가격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블 간 거예요. 더블 이상 간 거예요. 122% 수익으로 저희는 완료를 했는데 완료하고 나서 그럼 주식이 하나도 없죠. 왜 주식이 하나도 없지? 왜냐면 수익이 얼마 안 났거든요. 주식은 6월 15일 날 들어오거든요. 6월 15일 날 주식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아 진짜 들어오네요. 무상증자 처음 해봅니까 여러분? 처음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팔면 어떻게 돼요? 또 122%. 지금 이것도 전공정. GST도 전공정. 자, 그 다음 이제 뭐라고요? 후공정. 그 다음 뭐라고요? 소재. 그 다음 패키지 기판 네. 후공정.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소재. 이렇게 쉬운데 이걸 못합니까? 예, 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못하겠다 하면 저한테 잔소리 좀만 들으면 돼요. 들어와서 저기 매직아이 들어오셔가지고 매직아이를 눈으로 보면 어지러우니까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가지고 딱 갖다 대면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한테 이제 잔소리 좀 들어요. 잔소리 듣고 수익 나는 게 낫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 놓치는 게 낫습니까? 잔소리 좀 듣고 수익 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예, 다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에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네. 바로 말씀해 자, 주시죠.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온 날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온 날? 저 그날 뭐 그날 한다고 그랬죠? 리투를 리투 맞았다고 하셨죠. 그랬죠? 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LHC 바이오 들어간다고. 네. 여러분 6월 1일 날 어떻게 6월 1일 됐나요? 날 자, LHC 바이오 시초가 비중 시초가에 LHC 바이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HC 바이오. 자, 6월 1일 날 저희가 LHC 바이오 들어갔죠. 자, 6월 1일 날 LHC 바이오 어떻게 됐냐 들어가고 나서 제가 그날 리투를 맞았어요. 리투를 그 전에 맞았죠. 맞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빵빵이었어요. 콜라겐들이 그날 막 얼굴이 들어가가지고. 오각형이 되셔가지고 네. 방송을 같이 그래서 하셨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거 공략해야 된다. 이연시부터 끌고 왔어요 저희. 근데 여기서 이 방송에서는 제가 6월 1일 날 공략한 거예요. 이 방송에서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13% 급등. 13% 급등. 오늘 수익률 21%.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리투 맞으면서 뭐라 했겠습니까? 리투 거기 제가 그때 뭐라 해서 들어가서 제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 반도 안 되더라. 죄다 중국 네. 사람, 외국 사람, 중국 사람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서양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도 많이 했죠. 네. 그 리투 저기 그리고 휴메딕스 뭐 하나 있더라고요. 그 휴메딕스 이거 뭐지? 그랬더니 또 스토익 그 피부과 원장님이 저한테 그냥 할래 양래 다 하더라고요. 이게 휴메딕스에서 뭐 이거 LHC 바이오 휴메딕스 인수했는데 거기서 리투를 일로 보내가지고 지금 리투를 여기서 더 생산하고 뭐 그 얘기만 1시간 내내 했어요. 피부과 원장님하고. 요즘에 리투 얼마나 실수받는지. 저는 여러분 말로만 눈으로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직접 가서 체험 경험 다 하면서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런 경험에서 나온 종목 또 갖고 나왔으니까 같이 끝까지 채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고 그거를 이제 투자 전략으로 가져오는 본부장님이신데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또 기판, 그다음 전공정, 후공정, 소재까지 이 사이클을 이루는데 복잡하신 분들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방 입장하시면 본부장님이 자세히 투자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슈 관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쉬어가더라도 잠깐 다시금 빠르게 회복하며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반도체 주도주입니다. 하지만 조선과 방산처럼 이 다양한 수급 로테이션이 확산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주도주의 시장이 계속될지 아니면 반등하는 조선, 방산 관련주들로 분산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계속 가는데 그래도 얘네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의 머리가 연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얘가 왼쪽 어깨 머리를 그려야 되는데 이 머리가 살짝 밀리다가 다시 머리가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연장되고 있는 흐름. 자, 여기가 이제 주봉인데요. 코스피 주봉인데 지금 참고로 이 주봉인데 제가 3주째 이 그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그림 그대로 갖고 왜 3주째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때 3주 전에 이미 머리의 연장이다.
지수 하락, 지수 조정받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올라온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드렸어요. 그래서 3주째 지금 이미지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머리에 연장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연장, 이 헤드가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돼서 이 다음에 이제 꼬꾸라지는 이 흐름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한 여름 말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때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최대한 수익을 잘 챙겨놓고 포트폴리오 세팅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 그 오늘 이제 패턴은 뭐냐면 최근에 조선하고 방산하고 심지어 오늘 신재생에너지까지 이 신재생에너지는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그 풍력을 규제 법안 그거 해놨다가 지금 당장 전기 지금 일도 아까운데 풍력 규제해가지고 되겠냐 해가지고 풍력 규제를 풀었거든요. 네. 그러더니 그냥 신재생에너지 그냥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주식 경험 얘기 드리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가라. 지금 약간 다 같이 가려고 다시 반도체 혼자 뛰어가다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머리가 더 높아질 네. 것이라는 손을 말씀이시죠? 내밀고 야 네. 잠깐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자 했는데 이 반도체가 언제 혼자 갈지 몰라요. 손을 놔버릴 수도 있어요. 가다 이게 끌고 가다가 네. 아 귀찮아 그냥 다 나가. 그러면 혼자 뛰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 올 수 있다. 마이크로 시저 발표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면 H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걸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코스피 이제 수급인데 수급 보시면은 제가 오늘 외국인 1조 7천억 배 순매도잖아요. 자 외국인 순매도인데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외국인이 25조 순매도. 근데 여기서 이번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볼까요? 금요일부터 보면 4조 천억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 기조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할 거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 왜냐? 보시면 리밸런싱이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몇 주째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7, 80조 팔았거든요. 7, 80조 원을 팔았는데도 외국인 지분이 47%예요. 아직도 47%입니다. 맨날 이게 50%에서 47, 50을 왔다 갔다밖에 안 해요. 계속.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지분 SK하이닉스가 50조 팔았거든요. 아직도 지분이 51%야. 아직도 51%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 거를 비중이 더 넘어가니까 그냥 팔았는데 주식을 팔아도 주가가 오른 것 때문에 비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밸런싱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달라지려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우리나라 증시 지분율을 바꿔야 되겠죠. 지분율 전체 그 목표 지분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요걸 바꾸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좀 안정화 1,450원대까지는 떨어져야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환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환율이 왜 결국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 이제 뒤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교육할 때 오늘 금리 교육할 때 건데 금리 얘기 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환율은 결국 기준금리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이 기준금리 차이를 이제 환율이든 주식이든 뭐든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 트리거가 한번 작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기준금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차이가 또 뭘 야기시키냐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달러를 벌어서 굳이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미국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더 높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뭘로 갖다 놔요? 우리나라 이자도 더 안 주는데 그 돈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달러로 갖고 있으면 이제 손실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들어옵니다. 돈이 급격하게 우리나라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트리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트리거가. 그럼 그 트리거를 진행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기준금리를 팍팍팍 올려줘야 그래야 부동산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이 힘들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많이 대출 받으래요? 그러니까 왜 대출도 안 받은 사람들이 같이 고생해야 되냐고요.
예. 아니 제가 저는 대출이 1도 없어요. 저는. 네. 예. 저는 대출 받는 거 싫어해요. 저 돈 빌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돈 빌리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요 거의 끝까지 가신 분이에요. 예. 제가 안 빌려주는 거 알거든요. 네. 예. 제 주변에 지인들이 다 유명해요. 절대 안 빌려주는 거. 근데 저는 남한테 돈 빌리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왜 대출 풀로 땡기신 분들하고 때문에 나까지 왜 이렇게 원화 약세로 힘들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같이 아니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지 왜 누가 변동금리를 하래요? 예. 고정금리를 하시지 대출을. 여튼간에 저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빠르게 올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나아져요. 그러면 약간 코스닥 쪽에 흐름이 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승강제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승강제 얘기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자 해결책은 오로지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ECB 기준금리 올렸죠. BOJ 기준금리 올렸죠. 근데 FMC에서는 기준금리를 이게 안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결로 거의 전쟁 예상을... 끝났기 때문에 네. 전쟁이 계속돼서 캐비너시가 물론 캐비너시 이분이 약간 좀 튀기 원하신 분이에요. 많이 튀려고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거의 관종이에요, 관종. 이분도 관종인데 이 관종이신 캐비너시도 여기서 무리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기 쉽지 않다. 그랬다가는 트럼프한테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은 동결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원화가 근본적으로 좀 이게 약세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입 위주의 중소기업. 자, 우리나라 산업 보세요. 우리나라 산업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익이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들은 그러면 이익이 같이 10배가 늘어야 되잖아요. 1배가 늘까요? 반도체 소부장 이익 많아봐야 2배, 3배 늘었어요. 3, 4배예요. 한미 반도체 해봐야 끼켜야 7배, 8배? 나머지가 그만큼 중소기업들 원자재를 수입해서 하는 중소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만 가죠, 무조건. 그러니까 코스피가 가니까 현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뭘 보겠습니까? 그럼 금리 올려야 되겠구나. 근데 금리를 정부가 올립니까? 아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있던 이창용 총재를 이렇게 제가 제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못하겠고 일단 날리시고 그래서 데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새로 뽑으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창용 총재는 전적이 있어요. 이 전적이 있어요. 여기서 안 올렸거든요. 이때 왜 안 올렸어요? 부동산 잡는다고. 네. 부동산 무너진다고. 이때 안 올린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때 안 올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좀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코스닥 활성화와 코스닥 승강제 하면서 요게 돌아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 이익이 좀 많아지죠.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키 맞추기가 조금 될 거고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이쪽을 다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약간 키 맞추기를 조금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여러분 부동산 때려잡는데 금리 인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때 부동산 무너졌어요. 이때 부동산 여러분 2023년, 2025년 사이에 부동산이 이때 부동산이 거의 그냥 오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정부 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금리가 다 한 거예요. 금리가. 근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했죠. 압박을 해서 그 압박을 이제 그 이창용 총재가 받아들인 건지 뭐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였다가 아마 이창용 총재 이 방송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두 분이 뭐 무슨 사인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통위 의원들 무슨 사인이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기준금리 안 올렸어요. 안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박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삼성전자가 달러를 왕창 벌어요. 달러를 왕창 벌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금리가 좀 높으면 이거를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서 갖고 오겠죠. 네. 근데 미국이 금리가 더 높잖아요. 굳이 환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한다? 금리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동결해도 우리나라가 빠르게 올려서 미국을 역전해야 돼요. 원래 이때는 역전했잖아요. 이때 우리나라가 항상 자,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돈은 아래에서 위로 오른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지만 돈은 아래에서 위로 오른다. 올 명언 여러 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뒷부분 교육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같이 가려면 멀리 간다라는 말과 함께 다음 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반도체 주도주로 다시 바뀔지 아니면 조선주, 방산주로 확산이 될지 한번 커뮤니티방 입장하셔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교육 시간입니다. FOMC 회의를 통해 알아보는 기준금리와 금리에 따른 증시 영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더 자세한 교육 바로 한번 해주시죠. 추가로 할게요, 추가로. 네. 아까 요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건데 오늘 제가 작정하고 나왔거든요. 금리 얘기하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번에 지방선거 보면서 무슨 걸 느꼈냐면 부동산 가격이 좀만 오르면 다들 그쪽 후보로 쏠리는구나. 이게 부동산이 좀만 오르면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이번에 시끄러운 데거든요. 네. 제가 사는 곳이. 근데 그 옆 동네가 있어요. 강동땡이라고 그 옆 네. 동네가 있는데 너무 다 말씀하신 거 그 아니에요? 옆 동네도 네. 그 옆 동네도 이제 거기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거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거기도 그냥 다 이쪽으로 그냥 온통 그냥 푸른 물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푸른 물결, 빨간 물결, 온통 네. 빨간 물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다들 관심이 갖고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병폐는 결국 부동산이구나. 부동산을 때려잡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정부가 어떤 카드를 쓸지를 딱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은 이때가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이제 금리를 이제 안 올리고 있었죠.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인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 올려요. 우리가 미리 올려놓고 금리 차이가 이 정도 나야 되니까. 그래야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미국은 심지어 달러인데 우리나라 원화로 예금하는 거고 미국은 달러로 예금하는 건데 누가 달러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달러 원화 차이도 있는데 금리마저도 우리가 져버리면 안 된다.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합니다. 근데 임명하는데 원래 임명하면 안 돼요. 왜 임명 안 되냐? 다음 대통령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그때 굳이 왜 임명했냐? 윤석열 당선인 때 윤석열 당선인이 이 사람을 좀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뽑아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창용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창드래곤이라고 하던데 그분한테 그런 별칭을 붙여줄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한국은행 총재하고 나서 금리를 이제 미국이 올리니까 같이 올리겠죠. 근데 이때부터 안 올리기 시작해요. 처음에 그래도 미국이 워낙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리는 속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역전 당하긴 하죠. 그래도 최소한 비슷하게 쫓아가야 돼요. 근데 자 보시면 이때부터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올리지 않죠. 2023년 중간부터는 우리나라 안 올립니다. 동결합니다. 계속 동결해요. 이거 왜 동결하겠습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걸 다 결정해요? 절대 아닙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
멤버들 다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이 뽑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금통위에서 계속 동결시켜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계속 올리는데 우리는 동결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화가 약세가 되죠. 그 약세가 한 번에 약세가 팍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적되고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적돼서 쌓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금리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내릴 때는 우리도 이때다 싶어 이때 안 내려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 내립니다. 왜 내렸습니까 이때? 이때 왜 금리를 내렸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했어요 이때. 나라가 완전히 그 아사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미국 낼 때 우리가 버텼어야 되는데 이때 누구 때문에 하여튼 비상계엄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국 내렸죠. 그러니까 미국과 금리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게 누적돼서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되죠. 원래 이창용 총재가요. 연임이 가능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차없이 그냥 목을 가차없이 그냥 여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뽑은 게 신현성 총재를 뽑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때 뭔가가 깨름직하다.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2년, 3년에 이렇게 안 올리는 거는 이거는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로. 자, 근데 이제 신현성 총재가 이제 얘기했던 거 뭐냐면 우리나라 1분기 GDP가 1.8% 올랐고 원달러는 1,500원 이상 물가도 오르고 자, 세 가지가 모두 다 오르고 있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때 GDP도 오르고 원달러도 오르고 원달러 약세일 거예요. 오르는 게. 물가도 오르고. 그럼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오로지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우리가 급격하게 해야 돼. 한 2%를 해버려야 돼, 우리가. 2%를 해버려야 부동산 박살나고, 예? 부동산 대출 땡겨서 했던 사람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박살나고, 부동산 박살나고, 워낙 강세되고, 외국인 투자가 뭐합니까? 삼성전자, SKS 그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 원화가 강세돼서 수익률만 해도 20%가 될 텐데, 그 20% 포기하겠습니까, 얘네들이? 달러 갖고 손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편해져요. 왜 편해져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달러 석유를 사도 더 사게 되고 그럼 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이런 걸 생각을 못하고 있어. 내가 한 달에 이자 내는 것만 생각하지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금리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물가로 손실 보는 거. 매달 물가로 내가 손실 보는 거, 기름값 더 나가는 거, 이건 생각도 안 해,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좀 스마트하게 좀 살아볼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 대출이자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많이 나간다니까요, 이 돈이, 여러분.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10,000원 이하가 없어, 밥값이. 10,000원 이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10,000원 이하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좀만 먹으면 15,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이 좀 금리가 올라야 이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요. 대출이자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제 효과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원화 강세, 수입 위주의 중소기업. 자, 코스닥 중소기업 못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중소기업이 수입해서 제품을 중간재를 만들어서 그 중간재를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이 수출해서 돈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되면 중소기업만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다 대기업 다녀요? 다 수출하는 회사 다녀요? 아니잖아요. 10명 중에 수출하는 회사 2명도 안 다녀요. 우리나라에. 20%도 안 돼요. 그럼 수출하는 회사 다닌 사람들은 기름 안 넣습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안 넣어요? 주유소에 기름 넣잖아요, 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냐고요, 여러분. 여기가 중소기업 탄탄하게 나와야 코스닥 그래 활성화되고 그래 이걸 안 하겠냐고요, 현 정부에서. 무조건 할 거라니까요. 그 부동산 가격 하락 유도하려고 막 할 텐데 여러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하고 전개되는 방향으로 주식 종목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잘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이아이 거품 대폭락 올 때 대폭락을 안 맞고 아니면 그 대폭락을 잘 버티냐 안 버티냐 이걸로 결정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그래서 뭘 갖고 왔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제가 시사 평론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건 네, 히든 종목이 종목을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제가 흥분해서 진정하시고요.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걸 이제 좀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알려주시죠. 이걸 얘기하려고 소비주를 좀 보자. 참고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현대백화점 저희가 공략했고요. 현대백화점 공략한 거 수익이 솔직히 얘기하면 100%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100% 안 갈 것 같아가지고 90%의 수익 실현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오른쪽 하다 매직아이 그분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 110%까지 왔어요. 또 겸손한 사과를 또 사과를 이번 한 주- 5번 했어요. 이거. 네. 5번 했어요, 진짜. 현대백화점을 제가 그 110% 넘어갈 거를 괜히 90% 수익에 끝내버려가지고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90% 수익이 나도 욕 먹는 우리는 그런 곳이에요. 수익을 90% 내도 욕 먹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이걸 노리려고 했어요. 이걸 노리려고 했는데 6월 20일까지 최근 수출 동향. 자, 수출 동향이 6월 10일, 6월 20일, 6월 30일. 매달 10, 20, 31일에 나오거든요, 항상. 수출 동향이. 그럼 수출 동향이 나오면 여러분 최근에 수출 동향에서 상당히 소비주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저는 부산 이번에 BTS 공연 보면서 제가 부산 공무원들 입중 나왔는데 거제 야호 안 봅니까 여러분? 거제 야호 그 난리 나니까 그 거제도 거제시 그렇게 빨리 움직인 거 보세요. 부산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 BTS 공연 정말 난리 났어요. 운영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론 하이브가 자기들이 돈 써서 자기들이 일려고 해야 되는데 부산은 그러면 돈 안 벌어요? 부산은 시장 선거 교체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야. 그럼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어요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 외국인이 많이 오면서 수혜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소비주다. 소비주 최근에 주가가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죠. 이거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인데 주가 보세요. 계속 오르습니다. 계속. 그러나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가 더 올랐어요. 이게 지금 더 올랐어요. 아마 여기가 그래도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 종목명 투자를 궁금하신 분은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매직아이 같이처럼 생긴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오르지만 FOMC 무조건 동결하겠죠. FOMC는 동결하겠죠. 전쟁 끝났잖아요. 전쟁 끝났다가 금리 올렸다가는 그 트럼프가 아마 UFC 링으로 케빈 오시 데려와서 때릴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릴 거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 폭이나 속도는 미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에 영향받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일 영향 많이 받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쓰고 있는 도중에 다 올랐어 이거 지금. 쓰고 있는 도중에 다 올랐습니다 진짜. 근데 더 오를 거다. 그러면 그리고 이 종목은 그럼 바이오 종목인데 7월 8월에 임상 결과 이슈가 있습니다. 자, ADC 플랫폼 대장주지를 아마 다시 확인할 걸로 보이는데 기준금리가 여러분 인상폭이 좀 둔화되고 속도가 미국이 지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물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수혜받는 게 제약바이오고 제약바이오 신재에너지랑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쪽은 대출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온 속도가 좀 덜하면은 상당히 좀 수혜받는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셔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오른다면서요. 우리나라랑 다르다니까요. 미국 금리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래 하단 보시면은 종목명 투자 전략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에 따른 소비주 강세가 예상되는데요. 이 소비주와 함께 제약바이오, 오늘의 히든 종목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